내 바이크의 인산철 배터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존나 잘 나간다. 아이 그나저나 선정이는 왜 도망간 거요? 그리고 지 딸도 아닌 예나를 왜 달고 가?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니들 진짜 존테스. 오늘부로 클럽 존테스 확진자가 6,762명으로 집계됐다. 커터급 기변 욕구 바이러스의 심각한데 유행이 불어오면서 전국의 12만 배달의 민족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구서 넘버발 PCX를 타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언젠가는 이종 소영을 딸이라는 욕구가 치솟았을 것이다. 포르자나 엑스맥스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커터급 경쟁에서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존테스 310M은 요 근래 유튜버들 사이에서 디자인과 스펙이 뛰어나 칭찬이 자자한 가운데 동급 대비 가장 빠른 33.3ps의 출력과 제로 107.7초라는 괴물 스펙을 보유하면서 요즘 산길을 달린다는 쿼터급 스쿠터가 800만원을 육박하는 가운데 619만원의 착한 가격과 시대를 앞서간 전자장비 다스베이더와 스크림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전면 디자인을 실제로 본 김대장은 태세형이라고 부르고 싶다. 아직 쓰지 않은 신한 마이카를 알아보려고 최영미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들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쿼터급 스쿠터 중에서 인기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존테스 M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출시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유튜브 영상이나 수많은 바이크 관련 기사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존테스 310M의 전체적인 외관과 변경된 파츠 그리고 시승해보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테스의 주력 제품은 매뉴얼 바이크로 125cc부터 200, 250, 310cc 등 다양한 배기량의 엔진을 베이스로 네이키드와 어드벤처, 크루저 등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총 4가지 모델 310X, 310M, 125 G1, 125 U1을 주력 모델로 GR 네트워크에서 유통과 사후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10M은 존테스에서 첫 출시된 스쿠터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모델인데요. 이미 국내에 자리를 잡은 쿼터급 스쿠터 시장에 당당하게 발을 들여놨다는 것 자체가 라이더들에겐 큰 이슈이자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테스 310M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면부 디자인인데요.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90%가 헤드라이트라고 생각했던 양쪽으로 얇게 디자인된 게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이고 가운데 육각형 모양이 헤드라이트, 중앙에 위치한 게 포지션 라이트라는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스쿠터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지향적인 모습인데요. 보통 헤드라이트를 전면부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넓게 만들거나 차체의 비율에 맞게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존테스 310M은 그와 반대로 날카롭고 공격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등화류가 LED로 되어 있어 시인성도 훌륭합니다. 프론트 커버는 엑스맥스 300의 디자인과 조금 닮아 있는데요. 그러나 하단 끝부분이 지나치게 돌출되어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헤드라이트와 프론트 커버 좌우가 분리된 느낌이며 측면에서는 돌출된 부위가 더 부각되어 보일 정도로 존테스만의 독특하고 입체적인 디자인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호불호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이 더 괜찮았고 듀얼 라디에이터가 정면에서 보일 정도로 덩어리 전체를 채우지 않고 듀얼 라디에이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주행 시 공기를 최대한 빨아들일 수 있도록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기존 스쿠터들의 진부한 디자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리어 디자인도 디자이너가 고심을 해서 만든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로 쪼개져 있는 모습인데요. 방향 지등의 위치도 하나의 면적을 차지하는 디자인 요소로 분리시켰으며 뒤에서 봤을 때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고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10M의 차체의 크기는 커 보이지도 작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좀 놀랐던 건 오히려 구동계와 에어필터 커버의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인데요. 구동계만 봐도 커터급 스쿠터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선입견이 쿼터급 스쿠터면 크고 넓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교통정체가 심한 도심에서 타기엔 차폭이 넓거나 무게가 나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급 경쟁 모델 대부분이 200kg을 넘나드는 무게 때문인지 125cc급 스쿠터에 비해 주행하기가 꽤나 부담스러운데요. 하지만 310M은 쿼터급 스쿠터의 최대의 단점인
무게를 줄이고 누구나 부담없이 탈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공차 중량이 무려 17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담없이 탈 수 있는 컴팩트한 차체는 310M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FT 계기판입니다. 4개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야간 상황에 따라 백라이트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이 있고, 그 외에 시간 설정, 백라이트 밝기 조정, 유닛 설정, 언어 설정,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결은 국내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TPMS 그리고 버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상하향 등, 좌우 방향 지시 등, 혼, 전동 윈드스크린, 조작 버튼, 비상등 스위치, 셋 모드 버튼이 있고, 우측에는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코 모드와 야간의 스위치 뭉치 버튼이 잘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백라이트 버튼, 시트와 주유구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쿠터에 꽂힌 시트 공간은 조금 아쉬운데요, 헬멧 1개 정도는 가볍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동 윈드스크린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고속으로 달릴 때와 저속으로 여유롭게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경우 두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휠은 앞뒤 14인치 휠이며 브레이크는 보쉬 2채널 ABS를 적용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 텔레스코픽, 뒤 듀얼 쇼크업셔버를 적용하였고, 신기한 점은 프론트 숑에 포크 부츠가 달려있는데요, 포크 부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포크의 오염이 덜하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엔진은 수랭 단기통 309cc 엔진이 탑재되었고, 최고 출력이 무려 33.3마력, 최대 토크 32Nm의 성능을 뿜어냅니다. 11.8대1의 압축비는 동급 대비 강력한 토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로백이 무려 7.7초입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사실상 이것 때문에 국내에서 존테스 310M의 관심은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시장의 쿼터급 라인에서 찾아보기 힘든 압축비와 토크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시승에 조금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비는 29.2, 연료 탱크는 12L의 대용량 연료 탱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유로 약 375km를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주행 모드,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는 보쉬의 EFI 시스템이 개입하여 연료 분사 제어뿐만 아니라 헤드라이트 및 냉각 팬 제어 등을 통해 연비를 효율적으로 높여주면서 최적의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무조건 스포츠 모드죠. 왼쪽 글로브 박스에는 USB 포트 2개가 제공되고 QC 3.0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고압 및 저압 경보, 고온 경보, 급속 공기 누출 경보, 센서 배터리 부족 및 센서 손실 경보 등 차체의 모든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라이더에게 전달한다는 점이 꽤나 놀라웠습니다. 드디어 존테스 시승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발 착지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지상으로부터 115mm 높게 설계되었는데요, 시트고는 770mm입니다. 키가 170 초반이신 분들도 차체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10 시트 끝부분이 그림처럼 올라가 있어서 지지해 주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밀착해서 앉으면 편안한 포지션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가속력이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체감상 0에서 110까지는 쭉 치고 올라갑니다. 오히려 도심보다는 외곽에서 중장거리 주행에도 답답함이 없이 투어를 떠날 수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하는 부분이었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저회전 구간에서는 RPM이 튀지 않고 오히려 정숙함이 느껴졌고, 순정 머플러인데도 적당한 고동감이 괜찮았습니다. 고회전 구간에서 단기통 특성상 당연히 진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 진동이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불편한 느낌은 아니었고, RPM이 올라갈수록 온몸에 전달되는 진동이 오히려 스로틀을 더 감고 싶은 충동이 더 느껴졌습니다. 존테스 310M은 하체의 무게가 가볍다 보니 치고 나가는 것도 확실히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고철에서는 자연스럽게 스크린을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주행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전동 윈드스크린이 역할이 없다가 생기니까 자주 활용하게 되고, 생각보다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바람을 잘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요철 구간이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에는 확실히 이번에 변경된 리어 서스펜션 커버가 추가되어서 그런지 승차감은 하드함에 포커스를 맞췄으며, 불필요한 스프링 왕복 운동이 적어 곧바로 안정적인 자세를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코너링에서도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제가 주행하면서 몇 번 잡아봤는데 잘 가고 잘 서는 준수한 성능이었으며 크게 감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성능의 스쿠터가 아니기 때문에 과격한 주행은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게 부족한 건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가벼운 무게, 그만큼 핸들링이 편안하고 잘 가고 잘 누워줍니다. 오늘은 존테스 310M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봤는데요. 확실히 쿼터급 신흥 강자라는 타이틀로 주목을 받기엔 충분히 재미있는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식이 변경될수록 일부 파츠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막 출시한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스쿠터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미 국내의 스쿠터 시장이 많이 보급된 이 시점에서 굳이 완성도를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재미있는 스쿠터를 국내에서 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리뷰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